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백신 지원 초기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와 고용률 등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는 대면 서비스 업종 종사자와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사정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규제 완화 등의 정책 역량을 계속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65만 2천 명이 늘어 이는 2014년 8월 이후 약 8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SKIT 공모주 청약 열풍과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대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5조 4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MSCI 지수 정기 변경으로 녹십자, HMM, 하이브, SKC 등 4개 종목이 한국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GS리테일, 한화, 현대해상, 오뚜기 등 7개 종목은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현재 양시장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내리찍고 있습니다. 오늘 2%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부진한 흐름 나오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양시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이 2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전략들이 필요해질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장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증시의 경우 어제의 경우에는 또 나스닥은 좀 덜 빠지고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지금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미국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같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러한 변동성이 발생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에 대한 그 조기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일희일비함에 따라서 그 유동성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경기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에 있어서의 유동성 회수 그렇게 된다라면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심을 좀 찾은 감도 찾아가는 날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르는 날보다 빠지는 날의 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매수를 전환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수를 나서고 있다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증시는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3,200선과 980선에 대한 공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고요. 빨라야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지 증시가 이제 다 올라왔으니 이제부터는 조정만 남았다. 이런 시각은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될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으로는 오히려 저점을 노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되 단기 변동성에 따른 상황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다른 종목들은 개별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그래도 아까보다는 사실 지수가 살짝 올라와서 양시장 1.7% 안팎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아직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좀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계속 오후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현대차, 녹십자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휴젤, 컴투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현대차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KMW, 파라다이스, 바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좀 자동차 업종이 버텨주면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테이퍼링 우려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시장이 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이슈 등의 이런 테이퍼링 우려감이 오히려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좀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이라든가 조선업종의 이런 경기 민감 업종까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대규모로 선물과 현물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점 등,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 매도 압력 등도 지수 하락을 좀 유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2%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장 초반에 역시나 1% 넘게 하락하던 증시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좀 하락폭을 줄여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 그리고 이런 대만 증시의 급락이 오후 들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도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크게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사료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등의 좀 일부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업종과 사료 업종의 강세 요인만 좀 점검을 해보자면 자동차 업종 아무래도 이런 수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81%가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동차 관련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역시나 큰 폭의 증가세, 그리고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의 역대급 수출 실적이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이 오늘 자동차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료 업종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이런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비상 소식에 따른 이슈, 그리고 거기에 국제 곡물 가격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해상 운임까지 상승하면서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테마성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장중 관련 종목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시장 내에서는 현대차, 기아, 만도, 그리고 대한제당,
한일 사료 등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수출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의 강세 그리고 사료 업종의 강세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알려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64% 하락하고 있습니다. 3,15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52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1.33% 하락한 96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2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 1조 원 넘게 팔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2조 원대 매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이 2,495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요. 개인이 어제 3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사고 있는데요. 2조 5,99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자,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46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14억 원, 외국인이 1,653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사료주, 두나무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페인트주, 건설 대표주, 조선주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료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전망에 사료주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한 탑이 26.20% 상승한 2,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맥분과 배합사료 제조업체인데요. 국제 밀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26%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지바이오가 3%의 강세, 대한자당이 8.19% 상승하면서 현재가 3,895원 나타내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6%의 강세, 한일사료까지 5%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나무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등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두나무가 본격적인 상장 실무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하락하는 두나무 관련주인데요. 현재 하나투자증권이 4.18% 상승한 5,7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1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28.52% 상승한 현재가 6,5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창투 8%,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만 80%가 넘습니다. 대부분 하락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하락폭이 큰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인트주입니다. 자, 페인트주 KCC가 현재 4.34% 하락하면서 현재가 3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마페인트가 2%, 벽산이 4%, 노루페인트가 5%, 노루홀딩스까지 4%의 약세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건설 대표주 살펴보시죠. 자, 모두 파란불 켜고 있으면 DL의 낙폭이 큽니다. 이제 11% 넘게 빠지면서 현재가 8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약세, GS건설 4%, DLNC가 2%,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3%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던 조선주입니다. 최근 눌림이 받더라도 눌림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빠지면서 함께 많이 빠지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4.36% 하락한 현재가 1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 약세, 삼성중공업 2%, 한진중공업까지 3.91% 하락하면서 8,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스코 엠텍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들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리튬 사업을 위한 염호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규모는 3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포스코 엠텍 29.5% 상승하면서 11,50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언급에 따라서 우리 시장, 미국 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페드나 재무부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되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서는 고용이 또 뭐 안 좋았기 때문에 악재가 호재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약간 좀 시장의 수행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시장이 뭐 올랐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후행적으로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맞춰서 표현하는 것은 그다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냥 테이퍼링 조건에 들어서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실수라기보다는 옐런 장관이 말실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차후에 시장하고 소통하는 패드의 표현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하고의 흐름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그 발언의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정작 채권 시장 쪽을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 상황은 그것 말고도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최근 흐름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이나마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것을 기술적 분석상 뭐 더블탑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온다 원위치로 내려온다 그렇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거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현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앞에 표시한 순색 타원형으로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줬었던 그러한 움직임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핑크색 타원으로 표시한 저런 반등의 모습이 절대 레벨도 그거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발,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말고도 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제부터 5월 국채 발행 미국 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매번 이 일정상에서는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는 10년물 국채 가장 중요한 그것이 오늘 밤에 발행 예정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숨고르기가 예정돼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은 30년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채권 시장은 좀 약간 조용한데 이런 글로벌 유동성의 숨고르기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거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쪽으로 연결짓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매번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4월에도 나타났었고 3월에도 나타났었던 그 조정의 반복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금리하고 테이퍼링 이슈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자산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노이즈 수준 정도 그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이 글로벌 유동성의 숨고르기 정도이고 3월, 4월에 이전에 나왔던 조정 정도 그리고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페드나 또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의 정책적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걸 추론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호적인 스탠스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약간 그거하고 결이 틀리는 식의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충격은 그 충격에서 연장으로 되는 충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쪽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뭘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 3분기 경제정책 보고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GDP 부문 그리고 기업 투자, 주택시장, 고용, 인플레이션 이런 항목이 좀 크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하고 향후 전망 이쪽까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책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그거 말고 바이러스 요인이 크게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뭐 접종 쪽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변종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목별로 이제 보면은 GDP, 투자 그리고 주택 시장 이것은 작년 3월 이후에 충격 이후에 호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고용 지표의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만큼 안 좋다. 지속되고 있다. 안 좋은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 좋은 항목,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항목이 고용인데 이쪽이 나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40만 명의 실업이 유지되고 있고 미국 경제활동의 43%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이쪽의 회복이 상당 부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조업 쪽만이 좀 많이 회복을 한 그런 상태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도 아주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멘트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분기 때보다 이번에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좀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보면은 단기적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고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겁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옐런 장관의 코멘트하고 연결될 수가 있겠죠.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표현이요. 그래서 재무부 공식 보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만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단지 더 강해도 단기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약간 좀 틀린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재무부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감이 표현되고 그것이 또 임금하고도 고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는 단순히 고용되는 거 말고 임금 상승률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타겟 목표치가 2%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드가. 근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고용이 개선되려면 그거보다 더 좀 임금 상승률이 높아야 될 텐데 지금 3분기 쪽을 놓고 봤을 때는 1.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 임금을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용의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용의 항목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재무부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거의 모습, 정책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좀 약간 결이 틀려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자산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이런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하고의 소통을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FOMC나 이런 공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지방 연은 쪽에서 리포트나 리서치 자료들을 좀 내놓으면서 시장하고 소통을 계속하는데 금리 쪽이나 테이퍼링이나 국채 발행 항목 쪽에 대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좀 더 강한 인플레이션이 예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페드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시행이 됐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과거의 사례들은 어땠나요?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경기 흐름하고 좀 연동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경기 선행지수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물론 매주 화요일 정도께에 나오는데 지금 이번 달이 화요일,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지난달치 걸로 가정해서, 그러니까 2월달치로 가정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표로 만든 표를 보시면은 지금 맨 왼쪽에 항목들을 보면은 제가 중국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 OECD 토탈 이렇게 네 항목을 제가 표로 만들었거든요. 맨 위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다음에 미국, OECD 토탈. 미국하고 OECD 토탈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중국하고 미국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그래서 그 정도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2008년도의 표시를 보시면 급등락이 이번에 나타났던 것처럼 저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회복 국면 당시에서는 별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확장으로 들어갔었던 때가 2009년도에 빠르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정에 들어갔다가 2014년도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던 것을 이 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막 2월 달에 다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OECD 전체나 우리나라나 중국은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가로축을 만들어 놓은 게 확장 국면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100이요. 저 이상으로 갔을 때 확장 국면이고 그 아래쪽이 위축 국면이니까요. 보시면은 2014년부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서 2019년까지 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페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만들었었는지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하려고 페드의 대차 대대표 자산 항목도 그 기간 동안의 항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쭉 이렇게 푸른색 선으로 자산이 늘어나고 2013년, 2014년까지 늘어나지만 제가 빨간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서는 안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고, 그리고 푸른색 선으로 표시한 좀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자산 축소 과정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2015년부터 올렸기 때문에 저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돼서 자산 축소 과정까지 동반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산 매입을 중단하면서 테이퍼링이 됐었던 것이고, 푸른색 박스권 2018년 이후에 자산이 축소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그냥 1, 2년으로 지금 좌우되는 이슈가 아니라 상당히 긴 템포로 이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 기간 동안에 과연 자산 시장이 조정을 보였느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죠. 저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상 최고치 증시를 계속 만들었었던 때죠. 테이퍼링이 시작할 때 텐트럼 해가지고 우려가 반영이 되고 시장이 조정을 보였었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지속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아까 경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경기 흐름이긴 하지만 항목별로는 고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재무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내년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기대감과 또 위기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금리와 더불어서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5월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은 지난 FOMC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6월 FOMC 회의 때부터 약간씩 그것에 대해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이즈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국채 발행 일정 같은 게 이번에 세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8,210억 달러가 3분기에 추가 발행이 됩니다. 물론 올해 1분기에 1조 1,270억 달러하고 작년 3분기에 9,470억 달러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절대치 수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시장 영향하고 뭐 수치나 시기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점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노이즈는 여기서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분기에 늘어나는 저 양 살펴봤을 때는 향후에도 국채 발행하고 글로벌 유동성 위축으로 인한 노이즈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은 계속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유동성 위축에 의한 노이즈는 우리가 계속 신경 쓰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 부진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변동성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조정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용이 불안정하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 쪽으로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 버블은 지속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반복되는 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고용이 회복된 다음에 소비, 투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갔었으면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죠. 돈이 먼저 들어오면서 소비, 투자, 경기 활성화 된 다음에 고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정책이 지속된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경기 확장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하고 확장하고 이 기대감하고 우려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좋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어떤 때는 또 안 좋게.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그 안 좋은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5월 전망 때 이런 점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6, 7월에도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시장에 녹아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중기 상승의 관점은 지속을 해야 되고 우려감은 한 번에 해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주식시장 이탈보다는 지금 같은 시기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IT 중심의 모습에서 이제는 최근에 보면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이전까지는 금융주가 실제로 신고가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프라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전 전략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식시장 이탈보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래도 대표님도 오늘 같은 시장을 좀 기회로 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86.1%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 7월 8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최근 3개월간의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덱스터가 15.9%로 포트 제외됐었고 오스템이 0.9% 수익을 내줬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때 네이버 들어갔어서 17.7% 수익을 내줬었고요. SNK가 15.2%로 목표가 달성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가 짧게 잡아서 금방 접근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가져다 줬고 TS 인베스트먼트도 16.6% 수익 내줬었고요. TS 인베스트먼트가 24.2%고 우성사류가 16.6%였습니다. 다음에 IHQ가 12.5% 목표가 달성하지 않고 포트 제외되면서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성파워텍이 12.7%, M게임이 10.1% 수익 내줬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네요.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매수했었던 그때 보령제약 그리고 대성파이텍도 많은 분들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주고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이 11.1% 수익 내줬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정리했었죠. HMM이 20.2% 수익 내주고 포트 제외돼서 나왔는데요. 오늘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재 포트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총 5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코퍼레이션 4.9% 수익 구간이고요. 남해항, 안랩도 최근에 들어간 종목들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종목들인데 오늘 진짜 시장이 너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좀 클 것 같아요.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또 AS도 간략히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오늘 정말 시장 어제도 좀 많이 빠졌고 한데 오늘까지 좀 많이 밀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웨인들 매도세 진짜 계속 아래로 이제 던지면서 시장을 밀어내고 있는데 이제 고마 밀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멈추고 올려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지수 일단 저점 구간에서 반등 흐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저점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변곡점 만들어주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래 이제 단기 추세를 이렇게 이제 벗겨내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끝날지 아니면 이번 주 내도록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요 추세 저점 구간까지 일단 밀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1, 2바닥을 만들어주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제 생각엔 뭐 다시 반등 흐름 잘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한 그냥 지금 나오는 거는 우려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그 며칠 전에도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경기 회복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결국은 이제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 실업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업률이 이제 낮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또 다시 이제 그게 단기적일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또 하락으로 이렇게 또 반전을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뭐 딱히 지금 실업률이 좋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 수치로서 잡히지 않는 다음에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웃사이더들이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딱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내릴 때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조정폭이 크게 나올 때는 제 생각에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뭔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시장이 조정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려감만으로는 시장 추세가 크게 꺾일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보면 추세선 하단 부근 요 구간 이탈 안 하는 선에 지금 놓여 있고요. 물론 뭐 내일 또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기 전저점까지 테스트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3,1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장기적인 돈 풀기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상승 관점으로 보고 시장이 내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추세선 지금 이렇게 그어놨는데 요 구간까지 박스권으로 좀 기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점을 살살 올리면서 그냥 요러한 트렌드로 이렇게 맞춰갈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 돈놀이 포트들을 봐야 되는데 메디포스트가 오늘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잖아요. 어제까지는 제가 좀 관망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가격 전저점 부근에 이런 위치까지 내려왔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이 추세 라인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을 지금 추세선에 올 때마다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이 구간에서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또 이번 구간에서도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흐름이 다시 되돌려질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고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트렌드를 갖다가 지금 벗겨놓고 그러한 위치 속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되돌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점은 시장 흐름과 함께 조금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시 되돌림 나올지 한번 보고 제 생각엔 종가 매수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아직은 상승 트렌드가 확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슬롭이 하방으로 좀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 형태가 이제 수렴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방향을 좀 위로 잡아준다 하면 크게 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점 구간에서 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월봉상의 이제 신고점 부근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어제 한 3일 정도 지금 계속해서 좀 강하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추세 라인 요것도 지금 오늘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한번 보여줬던 실적이 발표됐던 그런 날하고 그 며칠 전에 저점 구간하고 이제 비슷하게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전저점 구간을 이제 좀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보시면 오늘 아랫꼬리가 만들어진 위치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이 한 25만 원이라는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지지가 있고요. 앞서 4월 30일이라든지 5월 4일 날 전저점 구간을 지지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조금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돈놀이 포트에서 손절가 기존에 24만 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22만 원까지 조정을 했어요.
요 2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 그리고 갭 떠서 조정 눌림이 나왔던 시점과 딱 맞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이런 가격대들을 이탈을 하더라도 실적으로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를 22만 원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저점 구간 한 60일 이평선을 보면 아직은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이 구간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저는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점 매수를 노린다면 25만 원 이하로 해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60선을 이탈하는 시점부터는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 24만 원 손절가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다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한 물량들은 또 정리를 해주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현대코퍼레이션인데 어저께 좀 좋은 흐름 나와줬는데 오늘도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역시나 시가부터 좀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조정이 좀 잠시 나왔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5일선을 좀 지켜줬다라는 부분에서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들 많이 빠진 것들에 비해서 크게 그래도 손실폭이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 추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탠스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손절가를 뭐 한 2만 1,000원 정도로 혹시나 시장이 좀 안 좋을 경우 현금을 위한 짧은 손절을 한다고 하면 뭐 2만 1,000원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봐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실적 좋고 뭐 이런 기업들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냥 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사모아야죠. 안 그러면 뭐 또 언제 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천천히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하고 또 시장 반등 크게 나올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해학 마찬가지입니다. 남해학이 이제 이 상승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면 이 종목도 사야 되는 종목이죠. 지금 오늘 어제 비해서 오늘 지금 5일선 깨고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매도세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서 이제 NEW 같은 우리가 공략을 했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한번 보면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도 시간 뜸을 좀 많이 들이다가 올랐는데 보시면 박스권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다가 결국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장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어차피 지금 곡물 가격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접근을 한 부분이니까 그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주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테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대선주들 아침에 조금 괜찮게 흐름이 나왔었는데 안랩 같은 경우 지금 일상 눌림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점 매수 계속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추후에 일정이 다가오면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랩도 여러분 지금 시장 크게 밀리는데 사실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도 없어요. 잔잔하고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때 천천히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점검과 또 현재 포트에 대한 AS 도와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실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주연 위원님과 장중뿐만 아니라 장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